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금요일 시장에서 발표가 되었던 PCE 지표 둔화세로 나타나긴 했지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고조되는 모습 속에서 미증시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6월 28일 금요일은 분기 말 차익 실현까지 함께 나오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5월 PCE 지표는 2.6%가량 상승하면서 전망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상승하는 모습까지 확인됐었고요. 한편 미국의 6월 시카고 PMI까지 함께 공개가 되었습니다. 47.4로 급등하면서 예상 대비해서 대폭 상회하는 모습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선 토론회가 있었죠. 금요일 토론회 이후 미국 유권자의 무려 72%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머니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7 기업들 대체로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 나홀로 상승부를 키우기도 했었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재밌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은 하락한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그래도 상승폭을 유지했던 점이고요. 대선 토론회 이후에 불확실성은 또 커졌다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본다라면 에너지와 금융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나 하루 전체의 퍼포먼스를 살펴본다라면 부동산, 금융, 에너지 섹터가 함께 상승하는 모습까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씩 발표 내용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연준의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불리는 PCE 지표 상승률을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층 더 상승했는데요. 일단은 상승률이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에 있어서 걸림돌로 여겼던 인플레가 문제가 일단은 제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정말로 첫 금리 인하가 9월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스물스물 피어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요일 날 발표됐던 근원 PCE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 경기수장산 최초로 연준 인플레 목표인 2%를 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2021년 3월이었기 때문에 이때보다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는 게 시장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PCE 지표는 어느 정도 잡혔나 싶었더니 함께 나왔던 미국의 6월 시카고 PMI 지수가 오히려 47.4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는 것처럼 하락 기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PMI 지수가 미국 중서부 지방의 6월 제조업 활동이 전월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경기 위축 국면에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시장은 조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선 토론회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정말 많은 국내 시장 내에서의 시청자분들도 대선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많이 주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토론 이후에 토론을 시작한 응답자 중 57%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더 나은 성적, 더 나은 토론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민주당 내에서도 유권자 60%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바이든 캠프 대변인이 여전히 트럼프가 1%포인트 차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며 아직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요. 왼쪽에 사진 보이는 것처럼 질 바이든 여사 역시 패션 정치라고 해서요. 보트, 투표라는 단어가 잔뜩 그려져 있는 드레스를 입고 나오면서
이 남편을 지원 사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질 바이든 여사가 입었던 패션의 스타일을 본다라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과 다르게 굉장히 편안한 복장을 하고 왔던 그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보트라는 글자가 써진 옷을 입고 왔다라는 건 정말 강경하게 남편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지지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함께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분명히 말하면 나는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대통령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면 애초에 출마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 대선 토론회 직후에 지금 인터넷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 선거 예상치를 본다라면 트럼프에 대해서 67% 정도의 지지율,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2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 대선 기조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는 아닌 게요. 바이든 대통령 역시 후보 교체설이 돌고 있는 만큼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 M7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테슬라만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일단 구글 내용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위쪽에 이탈리아가 구글의 미납세금 무려 1조 5천억 원을 내놓아라라고 청구를 한 건데요. 사실 구글은 우리는 내라고 하는 세금은 다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라고 했더니 이 세금에 대해서 그리고 구글이 이탈리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탈리아와 구글 사이에서 이 세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면 단순히 구글뿐만 아니라 이탈리아가 다른 다국적 IT 기업, M7 기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M7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우려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EU 경쟁 당국입니다. 반독점법을 여기저기 잣대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구글과 삼성전자 사이의 AI 파트너십을 조사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바로 갤럭시 S24에 이 제미나이 나노가 탑재되는 것도 관련해서 이게 반독점이 아니냐라고 조사하고 나선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사이의 이 협업 역시 반독점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보시죠. 아이폰 눈물의 할인이 통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파격 할인을 진행한 가운데 중국에서 판매량이 무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0% 가까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3개월 연속 출하 증가량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사실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화웨이 등 현지 업체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고 신용카드 할인, 다양한 할인들을 시작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판매량까지 함께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애플 인텔리전스의 힘까지 함께 덧입혀져서 과연 애플 어떤 주가 상승을 보여줄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의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도 함께 살펴보시죠. 나이키 금요일 시장의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주말 사이에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무려 20% 가까이 더 하락한 건데요. 이제는 나이키가 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요즘엔 누가 나이키를 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하루 만에 시총이 39조 증발했습니다. 다음 내용도 보시죠.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트럼프 관련된 밈 주식이죠. 트럼프 소셜, 트루스 소셜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토론 압도 소식 속에서도 주가는 11%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바이든의 후보 교체설 등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주가의 상승세로 접어들기는 어렵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전반적인 매크로 분위기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BS 지금 시장에서는 S&P 500 지수가 향후 1주에서 2주 사이에 2%에서의 3%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오히려 이 하락이 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7월 첫 두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에 매수 집중해야 하는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탐리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인플레이션 모두 함께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IMF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미국 증시 7월 처음 하반기 첫 거래일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포착하러 가보시죠.